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국을 혐오하는 노르웨이 여고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입양아 동생을 따라 한국에 왔다가 한국 고등학생들의 학교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먹고 아연실색하고 마는데요. 그녀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에밀리라고 해요. 우리 가족은 노르웨이의 시골인 하들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하들란은 아름다운 산악 경관과 피오르드로 유명한 지역이고 노르웨이의 전통적인 농촌 풍경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에게는 조금은 특별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왜 특별하냐고요? 동생은 저와 같은 백인이 아닌 동양인, 그것도 한국에서 입양된 한국계 노르웨이인이기 때문이죠. 제 동생 마그누스를 입양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어렵게 저를 낳으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 건강이 많이 악화된 어머니는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하셨던 부모님은 아이를 낳는 대신 해외 아동을 입양하기로 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마그누스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다문화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사는 하들란은 노르웨이 시골이기 때문에 동양인 아이는 많이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그누스는 저희 가족이 되었지만 한국인 차별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그만큼 우리 가족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그누스는 외모도 한국인이고 한국인의 피가 흐르긴 하지만 한국을 알지도 못하고 한국말도 할 수 없는 노르웨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백인 인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양인이 흔치 않았던 우리 지역에서 마그누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튀었고 한국계 노르웨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종차별 대우를 받기 일쑤였어요. 저는 아기였던 마그누스를 예뻐했지만 점점 커가면서 한국인 동생을 둔 저까지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동생을 멀리하게 되고 심지어 미워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가족 모두 같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함께 있던 마그누스와 멀리 떨어져 걷고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인 척 무시하는 일도 있었죠. 동생이 받는 상처까지 헤아리기엔 저 역시도 너무 어렸고 나까지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가족인 저마저도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을까요? 역시나 사방팔방에서 마그누스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마그누스를 가여워하시고 마음을 쓰느라 뒤에서 항상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마그누스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아파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을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점점 마그누스의 모든 것이 미워지던 중 그를 더욱 못마땅하게 여기는 계기가 생겼는데 동생이 한국의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자신을 키워준 노르웨이 부모님도 좋지만 한국에 가서 친부모를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마그누스를 데려온 후 모든 삶의 초점이 마그누스에게 향해 있을 정도로 동생에게 엄청난 애정과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노르웨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애쓰시고 또 한국인임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한국에 대한 역사, 문화 모든 것을 공부해서 동생에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 정보가 거의 없고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만 아는 정도였거든요. 한국은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한국과 관련된 공연이나 영화를 찾아와 저희에게 자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신을 키워준 노르웨이 부모님을 두고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한국 부모님만 그리워한다고 생각하니 동생이 더 밉고 싫었습니다. 동생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한국에 관한 것만 찾아보고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꼭 우리가 진짜 가족이 아니고 자신은 한국으로 곧 떠나버릴 것처럼요. 마그누스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K-팝과 같은 문화 산업이 알려지면서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져서 매우 기뻐하셨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 동생 마그누스를 버린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그누스는 그렇게 홀로 노르웨이 땅을 밟아 심한 인종차별을 겪으며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저의 부모님과 저에게도 깊게 남아있습니다. 한국이 내 동생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을까요? 제가 마그누스였다면 한국과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나라를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부모님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그누스의 한국 사랑은 부모님의 역할이 컸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마그누스가 친부모를 찾고 싶어하자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수고를 들여도 결국 큰 상실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슬픔이 되고 말 텐데 왜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는 건지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마그누스의 탄생이 축복이라고 하시며 끊임없이 한국의 훌륭함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이 훌륭한 나라라면 그 나라의 국민을 이렇게 쉽게 내다버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가난하고 작은 약소국이고 책임감이 없으니 어린 아기를 머나 먼 타국으로 입양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한국은 그런 저급한 수준의 나라였습니다. 일본과 중국만도 못한 작디작은 존재감 자체도 없는 그런 나라요. 제가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며 가족들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넓고 넓은 이 세상에 많은 선진국들을 두고 저는 절대 한국을 갈 일이 없을 거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곧 사춘기를 겪을 마그누스가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기 전에 한국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기뻐할 때 저는 망연자실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도 끔찍한 일이 생긴 것이죠. 한국행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날벼락처럼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싫었냐면 친구들에게 가족 여행으로 한국을 간다는 얘기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저의 대부분 친구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한국인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에서 반드시 놀림감이 될 것이 분명했고 지긋지긋한 차별의 눈총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결정을 꺾기에는 너무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너무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온 가족이 한국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노르웨이는 백인이 대부분인 나라여서 한국인은 쉽게 볼 수가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마그누스와 똑같은 외모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마그누스가 너무 튀고 이방인처럼 느껴졌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마그누스가 평범하고 마치 제가 이방인이 된 느낌이 들더군요. 마그누스는 이 기분을 저보다 더 강렬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보지 못했던 밝은 얼굴을 보니 그가 이곳 한국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반대로 저는 노르웨이인으로서 노르웨이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인종차별과 그로 인한 시선의 공포가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제 외모는 당연히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노르웨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동아시아인이 지나가면 무조건 쳐다봐요. 그 중에는 좋지 않은 시선들도 많습니다. 한두 마디 곱지 않은 말을 던지기도 하고 일부러 조롱하듯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르웨이 사람인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외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편안했어요. 아무도 저희 가족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각자 갈 길을 찾아갈 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곧장 지하철을 이용하러 갔습니다. 노르웨이의 지하철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진 편인데요. 하지만 범죄나 치안이 완벽한 수준은 아니라 가끔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노르웨이 지하철은 깨끗하고 안전하면서 CCTV와 같은 안전시설도 잘 갖춰진 편이라서 한국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불편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뿐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저희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지하철 안으로 들어갈수록 강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동이 편할 뿐만 아니라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바닥에 쓰레기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모여있는데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높아 공공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안시설과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작은 사고도 방지할 수 있어 안정성이 매우 높아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하에서, 그것도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작고 힘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유럽보다 훨씬 살기 편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이곳저곳 사진을 찍어 노르웨이에 있는 일가 친척에게 전송해 자랑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솔직히 부모님께서 자랑할 만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한 걸까요? 대중교통은 어느 나라에서건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데 노르웨이의 지하철도 뛰어난 수준이라고 자부해왔지만 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유럽 국가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을 처음 마주한 사람처럼 한국에 와서 놀라고만 있으니 정말 황당했죠. 한국은 자국민의 복지를 위해 작은 부분까지 많은 배려를 하는 나라라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데다가 사소한 부분까지 국민의 만족을 위해 신경을 쓰잖아요. 노르웨이 지하철이 한국만 같았더라면 저도 지하철만 줄기차게 이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더 이상의 놀라움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택시를 타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 앞에 고급 세단의 택시가 줄을 지어 있어서 언제든 쉽게 택시를 탈 수 있고
기사님들이 직접 짐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잘 포장된 넓은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유럽은 한국의 도로 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어떤 잘난 노르웨이인이라도 한국의 대중교통을 보고 우리가 더 낫다고 우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가족은 숙소에 짐을 풀고 한국 민속촌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그누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여전히 가족들의 한국 사랑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마음가짐이 노르웨이에 있을 때보다 사뭇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한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컸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대중교통만 이용했을 뿐인데도 이미 한국이라는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인들이 노르웨이를 여행한다면 불편하다고 무시하고 비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높은 교육 수준과 시민의식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바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아버지께서 길을 묻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려는 순간 저는 아버지를 뜯어말렸습니다. 아무리 세계 공용어라도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될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한국인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하며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민속촌을 찾아가는 내내 그리고 민속촌에 입장할 때 길을 찾을 때도 계속해서 영어를 하는 한국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 외국인인 우리가 한국 여행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나중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마그누스에게 한국인은 어떤 민족인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마그누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 수준이 웬만한 유럽 국가들보다 높다는 것을요. 한국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까이 하고 생활화한다고 합니다.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아도 학교를 다니며 내내 영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통은 가능하다고 해요. 노르웨이에서도 영어 교육을 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한국은 이미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영어를 생활화한다고 하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노르웨이 사람과 한국 사람이 똑같은 교육 과정을 거친다고 했을 때 과연 노르웨이인이 더 뛰어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주는 무언의 압도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국가는 많든 적든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난 한국이라면 분명히 자부심과 애국심이 남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직 한국에 대한 긴장감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였죠. 특히나 한국민속촌은 한국인 가족들이 많아서 언제 어디에서 인종차별을 당할지 몰라 긴장했어요. 한국에서도 분명 외국인을 보는 그들만의 잣대가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어요. 한국을 즐기고 있는 부모님과 마그누스와는 달리 바짝 긴장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종차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한번 제가 충격을 받게 된 경악스러운 사건이 생기는데 우리 가족이 꿀타레라는 간식을 사 먹을 때였습니다. 꿀타레는 생긴 것도 너무 신기하고 낯설지만 맛있어서 정신을 놓고 먹고 있었습니다. 마그누스도 너무 좋아하면서 하나 더 사가자고 부모님을 졸라 꿀타레를 더 사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때 생기고 맙니다. 제가 꿀타레에 정신이 팔려있던 와중에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해외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다니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너무 막막했어요. 우리 가족은 꿀타레를 팔던 곳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유럽에서는 휴대폰을 도난당하는 일이 흔하게 생깁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한국에 와서 계속 긴장하고 돌아다니다가 꿀타레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을 제쳐두고 지나온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휴대폰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앉아서 꿀타레를 먹던 자리에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한국 청소년들이 우르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면서 민속촌에 온 모양이었어요. 멀리서 보니 그 친구들 손에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는데 저는 차마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한국 고등학생들이 혹시나 나를 해코지하진 않을까 두려웠거든요. 그 순간 갑자기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본 듯 큰 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 통에 제 폰을 가지고 있던 한국 청소년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들은 저를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한국인을 홀로 가운데 두고 쳐다본 적은 있어도 수많은 한국인 사이에 둘러싸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마그누스가 당했던 것처럼 나도 인종차별을 당할 것만 같은 직감이 들었어요. 한국어로 얘기하는 그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극에 달했고 제 또래이긴 하지만 키도 크고 화려한 화장을 한 여고생 여럿이 제게 다가오니 조금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뒤돌아서 가족에게 달려가야 하나 휴대폰을 버리고 도망갈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게 다가온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제 앞에 휴대폰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설프지만 또박또박한 영어로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제 폰을 훔치려던 것도 저를 위협하려던 게 아닌 휴대폰의 주인에 대한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며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비싼 휴대폰을 그냥 돌려준다고 놀란 가슴이 얼떨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오해한 게 미안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에게 굉장한 관심을 보이며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왜 한국에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저와 같은 또래의 고등학생임을 알게 됐고 SNS를 교환하기도 했어요. 차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친절하기만 했습니다. 한국인을 무시했던 제가 한국인들로 인해 안정감을 느끼는 날이 오다니요. 국경을 넘은 친구 관계가 이렇게나 특별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 휴대폰을 맡아준 걸로 모자라 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저에게 민속촌길을 아냐고 묻더니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저희 가족들과 함께 민속촌 가이드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것도 놀라움의 포인트였습니다. 정말 고맙고 또 창피했습니다. 한국계 입양아를 대했던 제 태도가 자꾸만 떠올라서요. 한국인들은 나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출신 국가가 다르다고 해도 결국 우리 모두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인류인데 한국인처럼 국가로 사람을 판가름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고 반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럽에 살면서도 사람 때문에 나라가 좋아 보였던 적은 없었는데 그 진귀한 경험을 한국에서 겪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이 180도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제 동생 마그누스 옆에 꼭 붙어서 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고 동생과 사이가 좋아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마그누스를 위한 한국 여행이었는데 어찌된 게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네요. 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던 마그누스의 말이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마그누스가 한국의 부모님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심으로 그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종을 가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한국인들의 성품처럼요. 저도 그들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으로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오자마자 한국의 여파가 크게 남더군요. 한국에서의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그누스의 누나로서 해주지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실천하며 동생과 함께 한국을 배우고 즐기고 있습니다. 민속촌에서 만났던 친구들과도 서로의 소식을 전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어느덧 제 주변이 한국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아마 곧 있을 졸업기념 여행으로 한국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될 것 같아요. 제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많은 국가에 알려져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답게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네, 노르웨이에서 전해온 에밀리 가족의 감동적인 사연 잘 들었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인 동생과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한국인 친구까지 사귀게 되었다니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앞으로도 에밀리 남매가 돈독한 우애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가 응원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